안녕하세요 여러분, NK스입니다. 여기는 잠실 롯데백화점 슈퍼차저인데 반영 설치가 다르게 돼 있네. 짠! 오늘은 얘 때문에 여기 오긴 했어요. 일단 차에 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슈퍼차저를 온 이유가 있어요. 정비 모드 상태에서는 슈퍼차저 과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거를 테스트하러 지금 충전을 바로 꽂으러 왔습니다. 40%였는데 80%까지는 20분이 남았네요. V3 슈퍼차저이고 140의 속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럼 20분 동안 왜 정비를 받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 차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트렁크랑 뒷범퍼를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트렁크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카본 스포일러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본 스포일러는 제가 원래 기존 제 차에 있던 걸 띄어서 다시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수리를 했었어요. 사고낸 상대방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주기도 싫었고 차가 고유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 카본 스포일러가 새거 사는데 한 9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90만원이 수리비에 절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독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개인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수리비가 적게 나왔다고 개인 합의금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 측에서. 저는 막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뭔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슬펐었죠. 그래서 이게 좋은 팁?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 합의에서 좀 더 유리하고 싶다고 하면은 수리비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팁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수리를 할 때 기존 거를 다시 붙이면은 접착력이 좀 떨어져서 다시 뜰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받긴 받았었어요. 알겠다 하고서는 다시 이제 붙인 거였는데 역시 경고대로 리어 스포일러가 왼쪽이 떠서 그거를 예약하고 서비스를 다시 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쨌든 제 시간이 좀 더 들었네요, 사고로 인해서. 처음에 예약을 했는데 모바일 서비스로 예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수리를 해주시겠거나 했는데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 전화 오더니 모바일로 접수가 됐는데 요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붙고 좋으실 거다. 왜냐면은 이게 접착제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붙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가한 문전 서비스 센터 쪽으로 정비를 예약을 잡고 갔거든요. 근데 가는 날이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도착했는데 비 오는 날은 접착제가 잘 안 붙을 수 있다고, 못 붙여준다고, 안 오는 날로 예약을 다시 잡자는 거예요. 요때 어드바이저가 미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정 서비스 센터가 그런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날짜를 다시 잡고 맑은 날 지금 가서 다시 붙이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비 모드인 상태인데 이 정비 모드가 6시쯤 풀릴 것 같대요, 전산 처리가. 정비 모드일 때는 슈퍼차저가 무료다 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슈퍼차저에서 지금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AS 센터를 좀 많이 갔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그랬고, 그 다음에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사건들이어서 훗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여러 번 받던 도중에 엔지니어 분과도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과연 테슬라 AS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테슬라 AS 센터에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모두 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고요. 외판만, 용인만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비스 센터들은 외판을 다 외주를 맡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용인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굳이 트렁크 수리를 받았던 거였고요. 물론 다른 외주 서비스들도 정말 잘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테슬라와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잘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센터들이 오히려 더 바빠요, 외판 수리하는데. 용인이 좀 더 한가할 정도? 어쨌든 그렇고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의 정비사들은 미국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신 몇몇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서 각각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이고요. 각각 서비스 센터 내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정비사들을 숙련도를 높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내연기관 다르게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 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부터 전기차를 전공해서 전기차를 수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연기관 서비스 센터에서 테슬라 정비센터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테슬라 정비 서비스는 정말 잘 돼 있대요. 일단은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게 구축되어 있고,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면 알 거예요. AS를 뭐든지 어플로 다 예약을 해가지고 빈 시간대에 찾고
미리 견적도 받아보고 뭐 어드바이저와 통화도 해서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그런 온라인 서비스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돼 있다고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테슬라 차량들이 어쨌든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대요.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충격 받은 게 바로 테슬라한테 간대요. 그래서 이 차는 사고가 났구나 요런 것도 알 수가 있대요. 자동차이지만 약간 스마트폰처럼 유기적으로 테슬라와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지점이 충격을 받았고 경고창이 떴고 그걸 테슬라한테 보내주니까 그 정보로 인해서 예약만 하면은 바로 테슬라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바로 서비스 접수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정말 좋고 편하다고.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센터에 들어가면 일단 ODB를 꽂아서 차를 스캔을 하고 문제가 어디인지를 찾았어야 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미리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이 되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정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존 내연기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테슬라가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점은 소비자한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뭐 그렇게 해주니까 더 빠르게 정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뭐 정비소가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예요. 대부분 AS 하면은 현대기아차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주변에 뭐 AS 센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AS 센터는 서울에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정비센터만 가능해요. 전기차는 정비가. 일반 블루엔지에 가면은 전기차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받은 인원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생길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도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비센터에만 가야지 정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받기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분이 뭐 3개월 정도 미국에서 와서 걸린다 하면서 뭐 부품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그거는 현대기아차도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있던 회사에서 EV6가 고장났는데 뒤에 범퍼랑 리어 부품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비들이 다 3개월 이상씩 걸렸어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연기관 수리처럼 블루엔지 아무데나 가서 현대기아의 전기차들을 수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현대까지로는 전기차계에서는 테슬라의 AS센터가 가장 좋습니다. 개인 경험이고요.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테슬라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놀랐던 거는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값들이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좀 큰 사고다 쳐더라도 많이 안 나와요. 배터리가 다치지 않는 이상은. 대신 공인비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테슬라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비를 좀 높여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정비에서 제일 좋은 점이 있죠. 수리가 다 끝나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정비센터가 열었을 때 가면 좋지만 정비센터가 마감하는 시간 6시 이후, 7시 이후에는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 내연기관들은. 왜냐면 키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키를 뭐 어디인가에 숨겨놓은 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찾아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 내연기관들이나 뭐 타사 전기차들은. 근데 테슬라는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정비소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해놓습니다. 차를. 그러면은 키가 어차피 모바일 키니까 소비자가 그냥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AS 센터 운영 시간에 찾으러 못 갈 때가 많은데 새벽에도 수리가 끝난 차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재미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테슬라 1년 사용 컨텐츠에서 풀트프 완충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화도를 측정했었어요. 그때 한 3% 정도 열화도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방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엔지니어를 만난 김에 물어봤는데 테슬라 대부분 3나 Y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됐을 때 열화도가 0.3%에서 0.8%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싶다고 하니까 어드바이저께서 그게 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려줄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못 받았는데 제 차도 어쨌든 1년 정도 됐을 때 열화도 평균치 내에서 살짝 높은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0.7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사실 1% 미만이면 엄청나게 적은 거죠. 왜냐면은 막 0%까지도 갔다가 100% 충전도 많이 했다 요렇게 해서 열화도가 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 0.7 정도 된다 라고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어쨌든 1년 정도 되면은 0.3에서 0.8 정도의 열화도를 보여준다. 그 국가의 날씨와 기온에 맞게
있게 평균치를 테슬라 쪽에서 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평균적인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운전하면서 정비 모드인 화면을 봤는데 제 차가 아톰 프로 센서라고 써있길래 제가 혹시 아톰 프로 센서를 라이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니까 엔지니어 분께서는 공식적으로는 말씀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톰 프로 센서 가지고 펌웨어를 통해서 라이젠 프로세서가 구현하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테슬라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차 만드는데 칩셋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젠 칩셋들을 기존에 있는 차들한테 제공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아톰 프로세스의 한계로 펌웨어로 해결 못하는 기능들이 생겼을 때, 칩 쇼리지 상태가 끝났을 때 그때는 라이젠으로 레트로핏을 해주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피셜이고요. 모델 3의 초창기 모델에는 핸들 열선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그냥 핸들만 갈아 끼고 펌웨어로 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품에 여유가 생기면은 라이젠 업그레이드라던가 뭐 헤파 필터라던가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충전이 1분 남았네요. 요즘 슈퍼차저 충전비가 올라가지고 비싸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싸긴 하네요. 40% 채우는데 8,000원 정도? 지금 이렇게 세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비 모드에서는 뺐을 때 신용카드 결제가 안 온다라는 말이 있어서 좀만 기다려보면 이제 충전이 다 되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벌써 끝났다. 원래 뽑자마자 신용카드 결제가 오거든요? 근데 안 오네요? 진짜 과금이 안 되나 본데요? 정비 모드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100% 채우고 갈까? 저는 좀 더 충전을 해볼게요. 진짜 과금이 안 되나 보네. 너무 신기하다. 와, 이거 꿀팁인가요? 이런 꿀팁을 알려드려도 되나? 이거 나중에 막히려나? 자, 어쨌든 오늘은 테슬라 정비 모드일 때는 과금이 안 된다라는 걸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과금이 안 되네요. 와, 정비 모드 진짜 평생 안 풀렸으면 좋겠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테슬라 A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진짜 차징비가 안 나오는구나. 너무 좋다. (40에서 80까지) 하고 (80에서 90을) 또 했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 오고 있네요. 정말 무료인가봐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